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조금 접근해보면 매력적인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아프도록 많이 지겨우실 테지만은 네. 이 반도체, 아, 네, 반도체, 이 반도체 관련 업종은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네. 주시를 해야 되고요. 이 종목들이 엄청나 수백 개예요, 사실. 이 소부장 업체들까지 하면은 수백 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. 그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잡으면 되겠네요. 올해 10만 전자 가는 건가요? 예, 일단 뭐 대형주들은 뭐 들고 계시다면은 저는 뭐 좋게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다 좀 탄력성이 좋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가 출신이기 때문에 펀더멘털도 좋고 차트상으로도 괜찮은 좋은 종목들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네, 흔한 종목들이 아니라 알짜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. 이 기관 투자자 출신 심우재 고수님이 엄선하고 또 엄선했습니다. 실적 만점 심우재 고수의 반도체 소부장 탑3. 3위는요? 예, 3위는 이제 바로 인텍플러스라는 업체예요. 인텍플러스. 예, 이게 조금 반도체 생소한 후공정 쪽의 검사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오.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. 오. 자, 검사 장비 업체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. 우리가 이제 HBM이 제일 핫하잖아요. 근데 이 HBM의 수율이 60에서 70%밖에 안 나옵니다. 수율이라는 거는 합격품 비율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?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겁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업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, 하이닉스로는 이미 매출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인텔의 외관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대만의 TSMC도 조만간 들어갈 개연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조업체 중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생산 능력 캐파를 늘리는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요. 자,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생산 능력을 2천억까지 늘렸어요. 이 말은 뭐예요? 난 향후에 2천억까지 매출을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검사 장비 쪽에서는 인텍플러스를 한번 주시했으면 좋겠고요. 아니 인텍플러스 차트를 보니까 작년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. 당연히 돌파할 수 있겠죠? 자,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주가 쭉 뽑았습니다.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이렇게 좀 거친 거죠. 특히 이제 보시면은 요 27,500원에서 쌍바닥을 좀 찍은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바닥은 좀 확인했고요. 그 다음에 요 35,000원대가 이제 그 저항대인데 저항대를 뚫었죠.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대까지 왔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뭐 정고점을 뚫는다고 보고요. 다만 이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35,000원 정도 지난번 저항선이 지지선이 됐기 때문에 요 35,000원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가 좀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인텍플러스에 이어서 또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을지 이 기관 투자자 출신 신무재 고수의 실적 만점 반도체 소부장 탑3 2위는요? 자, 2위는 제우스라는 업체입니다. 제우스? 또 그리스 신화 이름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. 또 핫한 분야의 로봇까지도 하는 업체입니다. 반도체 사업도 하고 로봇 사업도 그쵸? 하는 예, 건가요?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이 중요한 HBM 공정에서 세정 장비 쪽을 이쪽에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인 테일러 공장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신규 고객사까지도 납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자, 로봇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자체적인 그 산업용 로봇인 제로라는 로봇을 좀 만들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수직 다관절 로봇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공정에서 지금까지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큰 폭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네.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. 어차피 사이클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 7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한 600억까지 한 10배 가까이 이익이 크게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이야, 이 제우스 차트를 보니까요. 인텍플러스와 달리 작년에 전고점도 뚫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? 예, 자, 이 업체도 다른 반도체 소부장처럼 이제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오르고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근데 11월부터 좀 많이 올랐죠. 이거는 아무래도
이때부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아시겠지만 거의 4배가 올랐죠. 그래서 이제 로봇 어떤 테마에 편성해서 이렇게 좀 올랐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조금 더 올랐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 직전 고점이 다시 한번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한 19,000원 정도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크게 좀 무리가 좀 없을 것 같아요. 네, 실적 만점 신무재 고수의 반도체 소부장 탑3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대망의 1위는요? 자, 1위는 바로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는 업체입니다. 자,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HBM 향 그 레이저 커팅 장비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장비를 좀 보고 있고요. 네. 자, 이제 지금 현재 그 일본의 이 반도체 장비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. 디스코. 이 디스코라는 회사가 이 HBM용 그루빙이라든가 스텔스 장비를 독점적으로 지금 장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아무래도 국산화할 업체를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고객 콜 테스트 이제 납품을 하고 테스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. 하반기 때 아무래도 납품 기대감이 지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자, 이 업체 같은 경우 일본의 타즈모라는 회사가 공급하던 디본더라는 장비가 있어요. 네. 이거는 HBM 공정에서 중요한 TSV와 관련된 제품인데요. 이 디본더라는 장비를 대만의 TSMC에 작년 말부터 또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니 그럼 실적은 어때요? 앞서 본 두 종목보다 당연히 잘 나오고 네, 있겠죠? 이 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봤는데 네. 올해는 한 600억, 오, 2배. 네, 내년에는 900억 정도 일단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채택 여부에 따라서 훨씬 더 커질 개연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야, 이오테크닉스 차트는 1년 넘게 크게 무너지는 곳 없이 잘 가네요. 예, 자, 이 업체도 똑같아요. 아까 우리 반도체 장비들 봤죠. 작년에 5월부터 8, 9월까지 쭉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을 좀 덜 받았죠. 덜 받고 한 4, 5개월 동안 요 박스권, 이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거쳤습니다. 그리고 1월 말에 요 전고점을 뚫었죠. 그럼 다시 말해서 요 전고점이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. 앞으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가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추격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요 직전 고점이 이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. 요 지지 라인 쭉 그면은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 초중반대가 좀 되겠죠. 자, 그런 식으로 매매 타이밍을 좀 잡으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 올해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반도체가 사실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. 그쵸, 예.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섹터를 좀 추천해 예, 주시겠어요? 당연히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. 네. 제가 볼 때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는 뭐다?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. 그럼 자동차 부품주 중에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을까요? 예, 바로 이제 잡아야 될 종목은 꼭사주, 잠시 후를 기대하세요.